입시를 묻다 피기맘. 반갑습니다. 제가 이걸 기획한 건 원래 유튜브를 활성화하자가 의도가 있긴 했으나, 제가 입시교육실이라고 해서 학부모들 교육하는 걸 한 지금 7, 8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해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고3 때 설명회나 이런 데 잘 안 가더라고요. 다 아니까. 안 그러면 이제 맨날 고3 때 다니는데, 급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제로 타인교육이 기업이니까 무얼 하든 입시를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거고, 나중에 이제 아이를 직접 지도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련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기초 기본 심화편으로 계속 반복해서 저희 회사 직원들이 모두 한 번씩 들을 때까지는 계속 반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정이 공지가 되면은 그때 와서 추가로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을 거니까 그 복습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 제목이 왕초보 입시교실 기초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기초과정 첫 번째로 대학 입시 용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기라고 하시면 되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 수시 모집, 그 다음 주에 이제 수능하고 정시 모집,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기초과정은 기본적인 용어나 관점을 잡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과정으로 넘어가면 이제 끝나면 기본과정으로 이제 여러분도 넘어가실 텐데, 이때부터는 좀 구체적인 걸로, 그래서 학생부를 정확히 알기,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을 분석해 보기, 실제 성적표로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입시 알기, 그 다음에 저희 수시 판정 프로그램이 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걔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관리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거, 그까지가 기본 과정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심화 과정인데, 심화 과정은 의대 입시 결과 분석하기, 서울대, 연고대 입시 결과 분석하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해한 이론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매칭해보는, 그까지 하시면은 이제 1과정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지금 용어를 중심으로 알아볼 텐데, 한 장 넘겨보시면 전형이란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표가 어떤 표냐면 고려대학교 2021학년도 올해입니다. 올해의 전형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제목이 전형 요약 이렇게 돼 있죠. 자, 전형이 무슨 뜻일까요? 전형. 아하, 모집요강. 근데 그럼 모집요강 따로 있고 전형이란 이렇게 해서 또 있어요. 전형.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 누구도 이 뜻이 뭔지 모르는,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다 넘어가. 아웃라인. 뽑는 방법, 그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시험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대학 입시라고 불러. 왜? 옛날엔 대학은 시험 봐서 갔잖아. 근데 요즘은 시험을 안 보고도 가는 방법이 있는데도 여전히 입시라고 하죠. 전형은 뽑는 방법. 뽑을 때 무슨 시험과 어떤 요소가 들어가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이란 말을 안 써야 되는데, 이 대학에 있는 왼수들이 한자에 껌뻑 죽어서 맨날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뽑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훑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분이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고, 2022학년도, 2021학년도를 비교했어요. 그럼 2022학년도는 내년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거랑 올해 거를 비교해서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뭐가 달라지는지를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요게 아까 제가 처음에 잘못 말씀드렸다. 2022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2 애들 입시 요강입니다. 입시 요강 전형 요약을 해놓은 거. 그래서
올해 고3하고 내년도 고3이 뭐가 달라지는지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표예요. 공통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년 고2에는 뭐가 없어진다?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그런 말이고, 수시 재외국민 전형에서, 자, 여기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재외국민은 뭘 의미할까요? 재외국민. 재외국민? 있을 때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재외국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외교관들, 그 다음에 상사의 해외 파견 직원, 뭐 거의 100만 명 정도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이제 동남아 쪽에 LG나 삼성은 베트남에 공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관리하거나 하는 직원이 꽤 많은 편이어서 뭐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하면은 거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재외국민은 두 종류로 나뉘어요. 여러분의 해당 사항은 없긴 하겠지만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3년짜리, 그 다음에 그 대학이 정확히 표현하는 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3Y, 12Y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연이죠, 연. 그래서 3년간 외국에서 학교를 마친 애.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한 애가 이 3Y에 해당되고, 12Y는 12년이니까 초, 중, 고를 몽땅 졸업해야 됩니다. 누가 많을까요? 누가 많을까요? 얘가 많을까요? 얘가 많을까요?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죠. 12년을 외국에서 산 애는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저게 조건이 중간에 학생의 경우 4분의 3을 그 학년에서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6개월 와 있었다 그럼 자격이 없어. 그리고 요거는 또 무슨 자격이 있냐면 아빠나 또는 엄마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애 혼자만 유학 보낸 경우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나름 까탈스러운 편인데, 요거는 의외로 많아서 경쟁률이 그냥 일반 수시하고 비슷합니다. 5대1에서 10대1 정도 나오고, 얘는 정말 썰렁해요. 거의 미달에 가까워. 그래서 원서 만들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아이가 어리신 분들의 대학 입시 비법 중에 하나는 12년을 나가서 산다, 이런 거. 근데 그러면 아마 돌아오고 싶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게 재외국민 전형이고요. 얘는 1년에 2번 정도를 실시합니다. 수능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2021학년도 올해 고3 거 봤더니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선택이라고 돼 있죠. 낼 수 있어. 선택이야. 내도 되고 안 내도 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겠죠. 여러분 우리 신전무님이 자 앞으로 인사정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인사고과에 반영은 안 하겠지만 아침에 9시에 출근하시면 서로 인사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 그럼 인사를 안 하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대부분 한다. 그래서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한다고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집군이 가군이야, 모집군이 나군이야. 우리 실례지만 언제 고등학교 졸업하셨죠? 나이가 죄송합니다. 수능 세대죠? 그러면 그때 대학 원서를 썼을 때 그때도 가군, 나군, 다군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아하. 오래 생각하시면 이 나이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무님은 기억 안 나죠? 수능 세대 아닌데 그때 원서 내는 방법은 정시밖에 없었죠, 옛날에는. 정시밖에 없었고, 옛날에 라떼는 전기, 후기 이런 게 있었죠. 전기, 후기 이런 게 있다가 어느 순간 특별 전형 이런 것도 생기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수능이
되면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정착이 됩니다. 가군, 나군, 다군. 근데 이걸 도대체 가나다군으로 분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대학이 막 올리는 거. 아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대학교가 나군이에요. 그러면 연고대는 무슨 군일까요? 연고대는 절대 나군이지 않죠. 왜? 서울대랑 맞짱을 떠야 되니까. 이 가군, 나군, 다군은 원서를 하나씩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그래서 정시에는 원서를 3장을 쓸 수 있습니다. 가나다군을 구분하는 이유는 모집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시기가. 그래서 얘가 먼저 하고 얘가 나중에 하고 얘가 맨 마지막에 하고 그렇게 해서 시기를 구분하려고. 그래야지. 왜냐하면 여기 떨어진 애가 여기 붙거나 여기로 붙거나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3번의 기회를 주려고 구분하는 거고, 그 일부 대학은 2군데로 나눠서 합니다. 성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이 가군도 모집하고 나군도 모집해. 양다리 작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쪼개서 준 거죠. 그 수시를 몇 개 쓰는지는 아시죠? 수시에 6개를 씁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들이냐면 9번을 떨어져야지 재수를 한 걸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라도 걸리면 대학을 가야 되는 건데, 저희 때는 이게 2개밖에 없으니까 2번 떨어지면 재수인데 지금은 9번 떨어져야지 재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죠. 전문대까지 늦게 되면 그쵸. 많이 더 전문대까지 하는 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패배 쓴맛을 너무 많이 보고 재수를 해. 그래서 재수생이 요즘 성공률이 높아요. 우리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이건 여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군이 올해는 나군이었는데 가군으로 도망갔어. 이유는 뭘까요? 여기 아까 힌트가 있었어. 서울대가 지금 현재는 가군이에요. 서울대가 현재는 가군인데 내년부터 나군으로 바꿔. 이게 왜 바꾸냐? 그냥 한번 연고대를 괴롭히려고.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들이 갑자기 나군하다 가군으로 바꾸니까 나군하다 가군으로 바꾸니까 이제 연고대가 나군으로 도망가는 그런 형국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이런 말이 있고 괄호 열고 학교 추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학교 추천 이 말도 좀 이해를 해볼게요. 학교 추천이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학교장 추천이라고도 부릅니다. 학교 추천, 학교장 추천. 학교 추천 또는 학교장 추천입니다. 그럼 얘는 뭐야? 원서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내에서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런 전형은 그 지원하는 인원이 제한이 되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되게 낮아요. 낼 수 있는 애가 제한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 요거를 서울대는 지역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지역균형. 그래서 학교당 지원 자격이 있는 애를 2명밖에 안 줍니다. 학교당 2명이야. 학교당 2명. 그러니까 전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가 1,700개 정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볼 텐데 1,700개쯤 있는데 거기서 학교당 2명이야. 그러면 이걸 원서 낼 수 있는 애는 딱 몇 명으로 제한돼요? 3,400명밖에 못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을 리가 있다 없다? 없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교과 전형인데 내신만 보는 전형인데 인원 제한이 없어. 서울대가 아무나 다 내. 그리고 이제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다 내면 경쟁률이 2배나 3배로 폭증하겠죠. 그래서 사실 대학 가기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걸 받는 겁니다. 근데 저걸 아무나 주냐? 교장 선생님은 누구를 줄까요, 이거? 교장 선생님은 추천을 누구를 해줄까요? 일진? 일진이 무서워서 네가 갈래? 그럴 리는 없잖아. 무조건 누가 받아요? 네, 전교 1등과 2등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기 가장 쉬운 방법. 정말 고대부터 현대까지 절대 안 변하는 진리. 대학 가기 가장 쉬운 방법은 전교 1등을 해라. 표정이 아주 혹시 전교 1등 해보신 분?
오늘 수험생들의 자질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전교 1등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게 아무나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대학들이 이걸 두는 이유는 교육부가 시켜서도 있지만 너무나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이에요. 자기들이 막 봐가지고 누가 세냐를 가려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누구만 와? 1, 2등만 오니까 그냥 솔직히 아무나 뽑아도 중간은 면피하는 거야. 바보를 뽑을 리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대 전형 중에 학교장 추천이 아닌 전형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아무나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니들이 서울대 못 가니까 괴롭히고 싶다. 그럼 전교생이 서울대에 내라. 그럼 서울대 입학사정관들이 미치고 팔짝 뛰겠죠. 350명이 다 냈어. 그러면 이제 그 원서 보고 다 해야 돼. 그래서 이 학교장 추천의 경우는 대학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안전하게 뽑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걸 무기로 학생들을 통제하기 쉬운 거죠. 전교 1, 2등이 만약에 선생님 저는 야자 빠지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어느 날 독대를 교장실로 와. 그럼 애들이 고등학생이 교장실로 불려가면 좋아할까요? 기뻐할까요? 가슴이 콩당거리고 미치고 팔짝 뛰는데 협박하는 거죠. 너 야자 안 하면 추천 안 해줄 거야. 왜? 학교 수업을 충실히 안 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니. 그 애들이 오들오들 떨면서 거기 남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학교장 추천 전형이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습니다. 폭증을 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에 11월 28일, 작년 11월 28일, 2019년 11월 28일은 교육에서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그거 안 쓰셔도 되긴 해요. 그 교육부 장관이 뭘 발표했냐면 대학 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이란 걸 발표합니다. 공정성 강화 방안. 왜 이걸 발표한 거죠?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서울대 애들이 불공정하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자기도 제일 저자인 게 들통나서 걔는 집회를 나중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로남불을 한 거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어요. 공정성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라.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늘어납니다. 하나가 정시가 증가하죠. 또 하나가 뭐가 증가했냐면 교과 전형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대부분 뭘 해라? 추천으로 해라. 이렇게. 그게 해서 여기가 왕창 2배로, 얘는 40%로 늘었고 얘는 원래 8%였던 게 15%로 늘습니다. 증가합니다. 2배 정도 늘었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시가 원래 미국 선진국 걸 받아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걸 선진국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야, 다 귀찮아.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백도를 한 거예요. 10년 전으로.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입시는 다시 이제 뭘로 끝나게 돼 있어요? 시험과 시험으로 끝납니다. 학종이 대폭 감소하고. 그래서 학교 시험 보는 게 교과 전형이고, 그 다음에 수능 시험 보는 게 정시고, 이 시험 보는 제도가 늘어났다. 자, 그 다음에 그게 학생부 교과전형 추천. 그래서 추천을 괄호 열고 해놓은 겁니다. 교과전형은 참고로 얘기하면 이따가 종합전형과의 차이를 말씀을 그때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두 종류가 있어요. 고려대학교는 하나가 일반전형, 학업우수형. 이게 사실은 이게 대학 입시가 되게 쉬운 편이에요. 그냥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하면 돼. 근데 엄마들이 여기다가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해서 그래. 없어.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 밑에는 일반 전형인데 학종인데 똑같이 계열 적합형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아무도 몰라 왕초보니까. 그러면 일반 상식으로 딱 읽어봤을 때 학업우수형과 계열 적합형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학업우수가 있어. 학업우수. 그러면 여기에 붙으려면 제일 1번의 요소는 뭘까요? 내신 성적이 좋아야 돼. 내신이야.
성적이 좋아야 돼. 근데 계열적합은 왠지 내신만 말고 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공대 가래들은 뭘 잘해야 돼? 수학이나 물리를 잘하면 좋아. 뭐 저기 중국어과 가래는 중국어를 잘하면 좋아. 그런 걸 반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대 갈래가 전교 5등인데 고대 갈만해요. 근데 영어는 1등, 국어도 1등, 사회도 1등인데 수학만 꼴찌야. 그럼 걔를 안 뽑는 거죠. 근데 학업 우수에서는 걔를 뽑을 수도 있어요. 내신이 우수하다. 이 두 개의 성격은 그런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름을 잘 이해하면 그게 학종이 이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름은 어려운데 뭔지 내용을 알 것 같아. 그럼 그걸 학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오 르네상스. 자, 딱 느낌이 오죠? 어떤 애를 뽑으려고 했을까요? 이 네오가 신이잖아, 신. 새로운 르네상스 매니아. 다재다능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잘해야 돼. 저게 경희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근데 왜 안타까운 건 경희대에 다 잘하는 애가 안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경희대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원서 내내 중에 개중 잘하는 애를 뽑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걸 담고 있어요. 자, 중앙대 가면은 이런 전형이 있습니다. 다빈치. 좀 더 노골적이죠.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발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상상력도 있어야 돼. 어디가 셀까요? 이게 좀 세죠. 중대니까. 그리고 고대는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직관적이잖아. 그냥 일반 전형. 일반 전형은 빼도 되죠. 그리고 학업 우수형. 이렇게 부르는 거죠. 서울대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지역 균형. 이게 아까 지역 균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남은 거 추천 안 받아도 되는 전형을 그냥 일반 전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머릿속에 그래서 이게 언론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뭐 조선일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조선일보 이런 거 보면은 뭐 대학 입시가 너무 복잡하다. 3,000가지다. 한마디로 개뻥이다. 대학 입시 종류는 딱 4개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름이 다른 거야,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제3의 성. 요즘은 성적 다양성이 인정되니까 이렇게밖에 구분이 안 되는데 인간은 60억 종류가 있다. 이런 미친 짓을 언론이 하고 있는 거죠. 나쁜 언론입니다.